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 제보가 이어지면서 선대위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경호 문제를 두고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특히 이재명 후보 경호팀 내에도 첩자가 있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경호팀에 대한 재검증 작업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또 전직 블랙 의원을 중심으로 이재명 암살에 대한 스탠딩 오더가 아직 유효하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유세 장소 선정과 경호 강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선대위 측에 따르면 최근 경호팀 내부에 첩자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면서 관련 이력서들을 전부 재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한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여전히 HID 출신을 지휘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 우리로선 절대 안심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비상계엄 당시 발동한 이재명 후보 암살 등에 대한 스탠딩 오더가 취소되지 않아서 여전히 유효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네, 또 민주당은 테러 위협이 커지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 때처럼 후보 유세 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사면에 방탄 유리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테러 대응 TF 단장을 맡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트럼프도 유세할 때 방탄막을 세운 적이 있었는데 현재로선 우리 경찰에는 그런 장비가 없다라며 원칙적으로 경찰 경호를 중심으로 하되 꼭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경호처 협조도 최대한 요청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진당 김문수를 두고 진짜 망언의 달인이라며 김문수 과거 발언을 모은 김문수 망언집을 11일 공개했습니다. 네, 이날 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인 강두구 정준호 의원 등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는 여성 비하, 약자 조롱, 역사 왜곡, 노골적 차별 발언, 막말 갑질에까지 문제가 심각한 후보라며 그동안의 사례를 열거했는데요. 네, 이들은 우선 김 후보는 공개 강연에서 걸그룹 소녀시대를 가리켜 쭉쭉빵빵이라는 성적 비유를 사용하는 저렴한 성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고, 또 춘향전이 뭡니까? 변사또가 춘향이 X 먹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라는 귀를 의심케 하는 여성 비하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어 일제강점기에는 한국 국적이 일본이었다라거나 정광훈 목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인물이라는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조차 의심케 하는 망언을 이어갔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 스스로 대권 후보는 물론 정치인으로서의 자격마저 의심케 하는 극단적이고 위험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라며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인격의 소유자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상식과 가치, 그리고 국제적 위상은 돌이킬 수 없이 추락한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만이 대한민국의 품격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네, 민주당 정준호 부단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의무보다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국민의힘은 몇 달 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발언을 모은 망언집을 낸 바 있다라며 김문수 망언집이야말로 참으로 읽기도 민망한 망언과 망언이 이어진 진짜 망언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사법부가 욕을 한 바가지로 얻어먹더니 이제 조금씩 국민들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2심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밝혔는데요. 네, 서울고법은 20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명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네, 서울고법은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재판부가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에 따라 검찰의 표적 수사로 기소된 이재명 후보의 모든 형사재판이 6월 3일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내란범 윤석열이 계엄 당시 결의안이 통과돼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오늘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네, 12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 네, 증인으로 출석한 오상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 부관은 윤석열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간의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요. 네, 오 대위는 윤석열, 이진우 첫 통화에서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 있는데 총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 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말했고, 두 번째 통화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 못 들어간다고 하자 윤석열이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본회의장에서 끌고 나와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는데요. 네, 또 세 번째 통화에서는 이전 사령관이 다시 접근이 어렵다고 하자 윤석열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했다고 밝혔고, 이에 이진우가 대답하지 않자 라고 대답을 재촉하는 말투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요. 네, 또 오대위는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이뤄진 네 번째 통화에 대해서도 190명이 찬성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확인된 건 아니니 계속하라는 취지였다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이라고 했는데 반대가 많아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 결의안이 통과돼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오대인은 윤석열이 법리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고 책임질 것이라고 믿었지만, 변호인 석동현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체포에 채자도 언급된 바 없다고 말한 것을 보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